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고 간밤에는 다시 한번 혼조를 보여주게 되면서 윗방향보다는 아직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 거기에다가 종전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없이 모멘텀이 살짝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최근에 기술주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지표가 약화됐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에 좀 더 베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전을 몇 주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협약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간밤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차기일 독일 총리가 유럽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는 좀 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예고하게 되면서 좀 더 이 방산 쪽에 집중하려는 움직임들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바마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 더 보였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요즘 약간 좀 부진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서 한번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고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는 관세 압박을 받게 되면서 미국 바깥에서 공장을 짓지 않고 미국 내로 옮겨온다는 내용들을 간밤에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의 입김 때문에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AI가 조금은 쉬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 역시 증권사의 혹평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약한 가운데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점,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얘기입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3월 중순쯤 선고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간밤에 포착이 됐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AI 쪽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과 관련해 미국의 빅테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알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이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호재로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모닝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4분기는 혼조로서 실적을 마감했지만 이 부분을 딛고 올라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터플렉스도 있습니다. 실적이 살짝 아쉽지만 업황 대비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목표가는 낮췄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잘 나갑니다.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제목과 함께 올해에도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만 간신히 강보합, 그리고 기술주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가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2%, 오늘 1.2%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고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방향성이 모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종전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점에 대해서 몇 주 안에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평화 유지군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받아들일 것 같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이 부분은 받아들일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광물 협정,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을 하기 위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미국에 올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미국과 이 히토류와 관련된 협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방비와 관련해서도 평화를 위해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유럽에서 날아온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국방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국방비를 줄이자 이러는데 유럽에서는 늘리자 분위기 되겠습니다. 차기 독일 총리를 예약하고 있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비판했고요. 다만 국방 강화라는 부분과 관련해 메르츠 대표가 목표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개헌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달 시장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해서웨이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 보유 현금이 10개 분기 연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지난 2년 동안에 AI 돌풍이 잦아들면서 뉴욕 주식시장의 최근 둔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자 안전자산 쪽에 속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에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에 발맞춰 애널리스트들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해 호평을 내면서 목표 주가 그리고 목표가 모두 다 잇따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하락했는데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블룸버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출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도심에서 쓸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가격이 비쌉니다. 1,261만 원이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미 비아디라든지 중국 내부에서는 FSD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물음표는 찍혔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2.1% 하락하면서 크게 호재로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3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미국 내로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플 쪽에서는 1기 때처럼 면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AI 서버와 관련된 부분 제조를 한다라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 윗꼬리는 달았습니다. 0.6% 상승하면서 증시는 떨어졌지만 그 와중에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24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I와 관련해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려가 커졌습니다. TD 코엔에서 만든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최소 2개 이상의 이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AI 소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려로서 불거졌고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1% 밀렸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비안 보겠습니다. 증권사의 혹평 때문에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모두 다 내렸는데요.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때하고는 다르게 EV 인센티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중소형단의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낙폭이 큽니다. 7.7% 하락하면서 $11 후반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